마약이 계속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2010년 이후로.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마약 범죄 대응 시스템은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때 마약 수사 컨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아예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그 대검의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아예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그 마약이나 아니면 조폭 수사 담당하는 강력부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마약이 급증하는데 간접적, 어떻게 생각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리스크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유혹을 못 이겨서 하는 것인데 유혹이 더 크냐 아니면 감옥 갈 두려움이 더 크냐 이런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후자가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렇죠. 그 두려움을 없애는데 문재인 정부가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 제가 본질이 할 거는 마약에 관한 겁니다. 그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 동안 굉장히 급격히 그 마약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장관님 그건 알고 계시죠?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밀수, 유통, 판매, 투약 범죄에 대한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 범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마약류 범죄 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 범죄 적발 인원을 말합니다. 이 개수가 20을 넘으면 마약 범죄를 통제하기 힘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는 18 정도에 그쳤습니다. 2015년에 23까지 올라갔다가 20년에는 드디어 30을 돌파해서 35까지 갔습니다. 21년에 31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치상으로 보면 2020년 이후에는 그야말로 범죄 통제가 힘든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 마약류 범죄 개수가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 국내의 마약 범죄가 정말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다만 네. 이제 저희 정부 들어가지고 이게 사실 마약 같은 것은 마약을 하려는 사람들의 죄의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정부 들어와서 그걸 많이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하고 더 강화한 처벌과 강화한 예방 방식 그리고 재활 방식을 유지한다면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일단은. 예. 네네. 그러니까 마약을 파는 것도 또 사는 것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일종의 약간 유흥 문화처럼 변질이 돼서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클럽에서 흥을 돋우기 위한 어떤 필수품으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 저희 27명의 20, 30대가 태국에서 한 40억 원 어치를 들여오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게 범죄 조직이나 아니면 일부 중독자들만이 마약을 한다, 유통된다 그랬었는데 요즘은 가정주부 학생들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나 수치를 보면요. 그 PPT 좀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10대, 20대, 30대, 심지어 10대입니다. 10대 마약류 사범이 눈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2018년에는 한 12,000명 정도였다가 2022년에는 18,000명입니다. 4년 만에 약 46%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30대 이하가 약 60%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 확산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이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의원님 잘 지적하셨다시피 대학생도 대학생이지만 고등학생, 중학생이 마약하면은 사실 그건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좀 그럴 조짐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인식이 퍼진 것이 고등학생, 소년 이런 사람들은 마약 좀 팔고 해도 감옥 안 간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고3 학생, 그러니까 단순 투약이 아닙니다. 고3 학생이 마약의 보스가 돼서 판매를 하고 망원들을 모집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 전원 구속하는 등 제대로 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펜타닐이나 이런 사실 그 중국산 재료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멀리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의약품
형식으로 돼 있는 아주 강한 마약들이 최근 횡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강력하게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저는 뭐 그런 현상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여기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는 마약이 계속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2010년 이후로.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마약 범죄 대응 시스템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때 마약 수사 컨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아예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20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그 대검의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아예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선검찰청에 있는 강력부 6곳을 모두 형사부로 전환을 시켰죠. 그 마약이나 아니면 조폭 수사 담당하는 강력부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마약이 급증하는데 간접적, 어떻게 생각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봅니다. 리스크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거 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유혹을 못 이겨서 하는 것인데 유혹이 더 크냐 아니면 감옥 갈 두려움이 더 크냐 이런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후자가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렇죠. 그 두려움을 없애는데 문재인 정부가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약 수소 부사를 통폐합하니까 당연히 정부의 대응, 그 마약 대응 역량은 당연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 밀어붙이면서 검찰 미화하다가 정말 마약 천국이 될 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마약 수사 부서가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다행히도 저희가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과연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조직이 축소된 건 사실이고 다시 시행령을 통해서 늘리긴 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지금 예전에 당장 했던 것처럼? 검찰 수사는 단순 투약에서는 직접 수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 투약을 조사하는 인원과 기관이 많아가지고 국가적으로 손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무슨 뭐 네. 부패 수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정신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마약을 많이 잡는 것 인원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계시지만 저희가 힘을 합쳐서 그리고 이게 검경이 이 부분을 같이 수사해야 되는 것이 서로 간에 약간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마약은 또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마약 수사 인원이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조직도 축소됐고 권한도 축소됐습니다. 그 맞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마약 밀수 또 마약 소지 관련 범죄만 지금 수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바로 500만 원을 찾는 게 아니라 네. 5만 원짜리 하다 500만 원짜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500만 원부터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 들어가는 관문 자체가 제한이 있어서 아무래도 소극적인 수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이렇게 그 마약 범죄를 인지하는 건수가 이렇게 70%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한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 마주는 선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셨는데 이 지금 처벌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중국이 마약 그 원료의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마약 복용자가 줄고 있습니다. 2018년 240만 명에서 21년 150만을 확 줄었습니다. 이유는 강력한 처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편 1g 이상만 밀수하더라도 15년 이상 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집니다. 네. 헤로인 50g 이상 취급하면 사형 판결입니다. 처벌이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인이 사형 집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 완전히 솜방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법 영감을 보면 지금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면 실형 선고는 계속 연간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유예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약 확산세를 감안을 할 때는 양형 기준은 당연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위원회에 해당 이슈가 그 마약 사범 관련한 양형 강화가 이슈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체제 개편한 이후에 비록 부족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지금 단속 인원이 20% 가까이 검찰 단속이 늘었고요. 검찰 인지가 88% 늘었고 직구속이 한 75% 늘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왜냐하면 지금 수돗물 검출하면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한 인구 기준으로 아주 좀 러프한 계산이지만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마약 경험이 있다. 이런 통계도 사실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저희 검경이 다 힘을 합쳐서 그리고 복지부까지 포함해서 재활까지 포함해서 특단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정말 마약과의 전쟁은 저희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 지도층 그리고 부유층이죠. 여기서 마약 사범이 굉장히 늘고 있고 TV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자칫 모방 범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좋아했던 그 우상들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의 마약 투약 사실을 딱 뉴스로 접하면 처음에는 놀랍지만 조금 있으면 동정, 연민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범죄 적발 사실을 좀 보도를 자제하는 것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그 자살 사건도 저희가 보도를 굉장히 절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나의 모방 범죄를 좀 막기 위한 제안을 좀 드리는데 이 부분도 그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한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유명인이라든가 사회적 강자가 걸려서 강력하게 처벌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적발된 것이 그 사람에 한해서만 어떻게든 간에 안 보이게 가려주게 되면 특혜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점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모방 범죄 우려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올해 초에 그 마약 범죄만큼은 정말 철저히 근절하고 범죄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라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 그리고 또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최소한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만드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리님, 2차